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기연금, 추가납입,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일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서울에 사시는 60대 부부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남편분의 국민연금을 임의 계속가입과 수급 시기를 5년 후에 받을 수 있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월 170만 원까지 높여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연금을 받고 건강보험도 아드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한 푼도 내지 않았었는데 5년 연기했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어서 지역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쓰지도 않고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 오셨는데 갑자기 날벼락 맞으신 이분들의 사연.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되어 계시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회사와 내가 50대 50으로 납부를 하고 계실 것이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는 추가 납입이나 임의 가입 또는 임의 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 등을 통해서 연 7.2%, 최대 5년에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 소개해드린 부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피부양자 선정 요건 중 하나인 재산 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 부부께서는 시가 5억 원, 공시가로는 3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인 1억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는 여유 있게 통과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 소득 요건은 부부 각각의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씩 12개월을 수급하게 되면 연간 2,04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합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남편분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아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 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 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모두 동반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가 부부 중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가능할까요? 라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이 12억 원일 때의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인 7억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인 5억 4천보다 많으므로 아파트의 명의자께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부의 지분이 50%씩 나뉘게 됨으로써 7억 2천만 원이 아닌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산요건 기준액인 5억 4천만 원을 가볍게 통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미리 배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허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나 늘어난 금액인데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의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 170만 원의 50%인 8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월 6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는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산정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추가 납입,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는 신중히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 단독가구 수급액 32만 3,180원에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오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해도 이미 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50% 이상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7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 돈 열심히 내고 57만 원 받는 것과 만 65세가 되어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기초연금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 수급액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때 모든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